신춘? 신축. 잠깐만요. 글씨 크기가 왜 이렇게 커? 22 정도? 네. 세팅이 조금 변했더니 너무 작구나. 26 정도? 네, 이 정도가 적당하죠. 오늘 신축일주 한번 해볼게요. 신축년인데요. 천간의 신금 그러면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완성된 보석,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목화는 자연이 만들어낸 산물을 얘기를 하고요. 금수는 인간이 가공해서 만들어낸 물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다듬어진, 신금은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무언가로 표현하고 가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신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자국의 신금은 미토를 만나서 나무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가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조금은 무모하게 성장하는 것을 버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림판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신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갑술국의 신금은 사화를 만나서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주목받는 행동을 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욕먹는 행동을 싫어하는, 일지에 정관을 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욕먹을 행동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신국의 신금은 묘목을 만나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운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것만 추려내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다 모든 것을 가져갈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좀 튼튼한 것들만 골라서 써먹자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고요. 갑오국의 신금은 이제 축토를 만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것들 또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신금은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안정한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자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축년 그러면 일단은 신축년 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수 있겠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지의 축토는 껍질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하는 소처럼 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축토인데요. 갑자국의 축토는 을목이라고 하는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면서 배워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을목을 만나서 여기저기 찔러보는 단계.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직접 체험은 안 하는데 뭔가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갑술국의 축토는 정화를 만나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한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폭발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축이 백호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신국의 이 축토는 기토를 만나서 껍질을 깨기 위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정축에서 경험한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오국의 축토는 신금을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무기, 이런 것을 날카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표현되지 않았는데 뭔가 쓸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 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표현이 안 됐으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필요한데 뭔가 찝찝해,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애매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날카로운 칼날과 가치 있는 보석 같은 그 신금과 묵묵히 자기 껍질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축토가 만났으니까요, 뭐든지 잘할 것 같은 꼭 필요한 존재처럼 보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되게 조심스러우니까 존재감이 잘 표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지만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축중의 신금이 개수를 생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병화나 사화가 있으면 금생수가 조금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확실하게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병화나 사화가 없으면 이게 축중의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인데 뭔가 쓰려니까 부족해,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신축일주는 그래서 뭘 하든지 오래 해야 하는 사람, 대기만성,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신축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자년을 지나서 신축년으로 넘어온 올해잖아요. 경자가 뭔가 될성 부른 씨앗, 우량종자 이런 것에 투자를 하자, 이것만 키워보자, 나머지는 먹고 살게만 해주자라고 했던 경자년을 지나서 신축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선별된 사람들이 뭔가 더 큰 일을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게 되지만 명확하지 않으니까 애매하게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은 뭔가 이게 뭔가 있는데 더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 하는 것이 신축년이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별된 사람이 작년보다 더 큰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작년보다 더 큰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낼 듯 말 듯 하면서 그냥 이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 버렸던 사람 또는 배제됐던 사람이 올해 버리고 싶은데 이건 또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주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년에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 잘 버티고 넘어왔다면 올해는 그 경자년에 잘 나갔던 사람과 비슷한 수준까지 간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축년 그러면 신금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기질 때문에 잘려져 나가고 뭔가 이렇게 정리되고 그럴 것 같지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만 가지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불안한 또는 불편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뭔가 확실한 것은 없는 시기이니까 기존에 하던 것 그냥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신금이 축중에 씨앗 속에 갇혀 있으니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벌리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뭘 하든지 오래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라서 신축일주 대기만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신축이라는 것 자체가 표현되지 않은 날카로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표현되지 않은 날카로움. 육신적으로는 일지에 편인을 뒀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잘 통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사람을 사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알고 지내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교성이 좋지는 않은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축은 뭔가 그럴싸한 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다니긴 해요. 사람들한테 많이 불려다니긴 하는데, 불려다녔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사람과 오랫동안 친해져야지만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배우자 운에 있어서 일지편인, 그러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취미나 취미, 공감대, 이게 형성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남자는 일지의 편인 그랬잖아요. 엄마 같은 사람, 그리고 편인과 개수, 식신과 비견이 같이 있잖아요. 식신은 착한 사람, 그리고 비견은 친구 같은 사람. 착한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일지에 편인을 뒀으니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꾸준히 잘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싫은 감정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한테 잘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신금은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사랑하면 남자가 조금 무능해도 내가 다 극복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축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축 자체가 조금 차가운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녀 모두 부부운이 불미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좀 외롭고 고독해질 수 있는 게 신축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축 그랬는데요. 설명이 조금 난해하고 애매하죠. 신축이라는 거 일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축 이제 올해가 신축년인데요. 올해 한 해 동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애매하고 뭔가 속에 더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 이거 뭐지 싶은 그런 생각, 새로운 일을 하면 고생하기 쉬운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기존에 하던 거 그냥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실치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치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대외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껍질에 감춰져 있으니까 날카로운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지 뚜껑이 아직 열려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뚜껑은 언제 열려요? 이민년에 열리니까 모든 일의 결과는 이민년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